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 용기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어요. 65세의 나이에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조금만 더 참지 그래? 모두가 만류했지만 그녀는 과감히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가부장적 태도에 지쳐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도전이었죠. 처음으로 혼자 먹는 아침 식사, 처음으로 가본 요가 학원, 4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직장 생활. 65세에 시작한 이 모든 처음들이 어떻게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을까요? 나이는 정말 숨쉬고 있는 한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 된 평범한 주부. 아니, 이제는 주부가 아니네요. 작년에 이혼했거든요.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더라고요. 그 나이에 왜? 이제 와서 뭐하러? 조금만 더 참지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되묻고 싶어요. 왜 나이가 많으면 참아야 하나요? 왜 65은 새 출발하기에 늦은 나이인가요? 처음 남편을 만난 건 23살 때였어요. 대학 졸업반이었죠.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과묵하지만 듬직해 보였고 무엇보다 성실했죠.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결혼식은 그해 가을에 올렸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진할 때 정말 행복했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신혼 초반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남편이 말이 없긴 했지만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죠. 오히려 과묵한 게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우리 며느리가 참 복스럽게 생겼다며 예뻐해 주셨고요. 첫째를 낳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죠. 남자가 애 기저귀를 왜 갈아? 애 우는 건 엄마가 달래야지, 그게 남편의 논리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엄마도 원래 남자들은 다 그래. 네가 잘해야지라고 하셨고요. 둘째까지 낳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과 육아에 치여 살았죠. 남편은 퇴근하면 TV 앞에 앉아서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집에서 애들이랑 노는 게 뭐가 힘들어?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집에서 애들이랑 논다고요? 하루 종일 전쟁 같은 육아가 노는 거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줄어들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제 말을 듣지 않았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응, 그래 알았어, 이게 전부였어요. TV 소리에 묻혀서 제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죠. 애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그때 저는 다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결혼 전에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거든요. 비록 오래 쉬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었죠. 내가 버는 돈으로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왜 굳이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해? 남편의 반대는 완강했어요. 시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죠. 애들 엄마가 왜 밖으로 돌아다녀? 남편 체면이 있지. 결국 포기했어요.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죠. 번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돈은 얼마 안 됐지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것마저 못마땅해 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당신 가정부예요? 밥 해주는 기계예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요즘 왜 이래? 갱년기야? 갱년기라니요. 제 모든 감정과 불만을 갱년기라는 한 단어로 치부해버리는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큰애가 대학을 가고 작은애도 고3이 되던 해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죠. 이번엔 정말 일을 하고 싶다고. 애들도 다 컸잖아요. 이제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제 삶? 지금까지 뭐가 부족해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살았는데 그게 제 삶인가요? 그건 당신 아내로서, 애들 엄마로서의 삶이지 제 삶이 아니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평생 저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걸. 그저 아내라는 역할, 엄마라는 역할로만 봤다는 걸요. 작은애가 대학에 간 후 집은 더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이 있는 게 더 외로웠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밥 차려주고 출근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하고 30년 동안 똑같은 하루였어요. 남편은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만 봤고 저는 혼자 밥을 먹었죠.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혼자였어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최근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한 결정이야. 이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친구의 얼굴이 정말 밝았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10살은 젊어 보였죠. 무섭지 않았어?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무서웠지. 근데 알고 보니 결혼 생활이 더 무서웠어. 나를 잃어가는 게 더 무서웠던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나를 잃어간다. 맞아요. 저도 저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대화 좀 해요. 무슨 대화? 피곤한데 내일 얘기해. 30년 동안 계속 내일이었어요. 오늘 얘기해요. 남편이 마지못해 TV를 끄고 저를 봤어요. 우리 이혼해요.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쌓인 거예요. 아니, 뭐가 불만이야? 내가 바람 피웠어? 도박했어? 술 먹고 행패 부렸어? 그런 것만 잘못인가요? 30년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한 건 잘못이 아닌가요? 투명인간? 내가 언제?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제 말을 듣지 않잖아요. 제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갱년기가 심한가 보네. 병원 가보자.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이혼 준비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남편이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 애들 보기도 부끄럽고. 뭐가 창피해요? 맞지 않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왜 부끄러운 거죠?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조금만 참고 살자. 왜요? 왜 참아야 해요? 앞으로 20년을 더 살 수도 있는데 왜 참아야 하죠? 아이들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을 때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큰애는 충격을 받았죠. 엄마,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는 오래전부터 힘들었어. 그래도 이제 와서. 작은 애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돼요. 사실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거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아이들도 알고 있었구나. 우리 부부가 얼마나 소통 없이 살았는지.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서 호통을 치셨죠. 30년을 살았으면 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정이 있으면 뭐해요? 대화가 없는데. 대화?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 게 다 정이지 무슨 대화야? 시누이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형님, 우리 오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참고 사는 게 여자 팔자예요. 요즘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친정 쪽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엄마는 울면서 말렸죠. 이 나이에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래? 엄마, 지금도 고생이에요. 마음이 죽어가는 게 더 큰 고생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네가 결정했으면 됐다. 남은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결국 작년 봄 이혼이 성립됐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법원 서류 몇 장으로 끝났죠. 재산 분할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받았어요. 24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에요. 이사하던 날 텅 빈 집에 서서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요. 두려우면서도 설레서요. 그날 밤 생전 처음으로 혼자 잠을 잤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침대 한가운데 대자로 누워봤어요. 그동안은 항상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잤거든요. 남편이 코를 골아도 뒤척여도 깨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잤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침대가 이렇게 넓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것도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남편 밥을 차려야 하는데, 아, 맞다.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그날 아침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었어요. 토스트에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커피. 남편은 빵을 싫어해서 30년 동안 아침마다 밥을 지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요. 이혼 후 첫 한 달은 정말 이상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졌죠. 30년 동안 남편 출근 준비를 위해 일어나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일어날 필요가 없었어요. 다시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죠. 내가 정말 자유로워진 걸까? 아니면 그냥 버려진 걸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시장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집 이혼했대. 그 나이에 무슨 객기래? 남편이 불쌍하지. 평생 고생해서 벌어왔는데. 처음엔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기도 했죠.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너무 이기적인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요가학원 전단지를 봤어요. 시니어 요가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망설이다가 등록했어요.
사실 젊었을 때부터 요가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데 돈 쓸 필요 없어라며 반대했죠. 요가 학원에 처음 갔을 때 긴장됐어요. 다들 저보다 젊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랑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이세요? 저도 2달 전에 시작했어요. 옆자리 여성분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분도 최근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이 60부터라고 하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요가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 몸에 집중했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근육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죠. 30년 동안 남의 시중만 들면서 제 몸은 돌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같이 수업 들은 분들과 차를 마셨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죠. 남편과 사별한 분,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혼자 사는 분, 저처럼 황혼 이혼을 한 분.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잖아요. 맞아요. 80까지 산다고 치면 아직 15년이나 남았어요. 다들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는 간절함. 집에 돌아오니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큰애였죠. 엄마 괜찮아요? 혼자 밥은 잘 챙겨 드시고요? 따뜻한 마음이 들면서도 씁쓸했어요. 30년 동안 가족 밥을 챙긴 사람한테 밥 걱정이라니. 엄마 잘 지내. 오늘 요가도 배웠어. 요가요? 우와 멋있어요. 작은애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엄마 좋아할 만한 영화 개봉했어요. 영화라. 마지막으로 영화관에 간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은 영화관 가는 걸 돈 낭비라고 했죠. TV로 보면 되는데 왜 비싼 돈 주고 보냐고. 주말에 작은애와 영화를 봤어요. 로맨스 영화였는데 주인공이 60대 여성이었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이야기였어요. 엄마도 연애할 수 있어요. 작은애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연애야. 엄마는 이제 혼자가 편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렘이 일었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옛날 출판사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선배님 혹시 일할 생각 없으세요? 저희 출판사에서 시니어 에디터를 찾고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40년 만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니. 하지만 제가 너무 오래 쉬어서.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시니어 관련 책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선배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면접을 받고 합격했어요. 주 3일 파트타임이었지만 저에겐 충분했죠. 첫 출근 날 새 옷을 입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한 옷을 샀죠.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저인지도 모르겠어요. 회사 사람들은 저를 선배님이라고 불렀어요. 집에서는 엄마, 여보, 아줌마였는데 여기서는 제 이름과 선배님이었죠. 제가 한 명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퇴근 후에는 가끔 혼자 카페에 들렀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남편 저녁 차려줘야 한다고 항상 서둘러 집에 갔으니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저 제 시간을 즐기는 거죠. 어느 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과 마주쳤어요. 이혼 후 처음이었죠. 남편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옷도 구겨져 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죠. 잘 지내?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잘 지내요.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아? 오히려 편해요.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나는 힘들더라. 네가 해주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순간 마음이 약해지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야 아셨네요. 30년이나 걸렸지만 미안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인 삶을요. 남편과 헤어지고 집에 왔을 때 눈물이 났어요. 미안함도 원망도 안타까움도 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죠.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이혼 후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죠. 오늘 전 남편을 만났다. 많이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는 더 뚜렷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아침을 준비했죠.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시끄럽다고 못 듣게 했거든요. 점심은 회사 동료들과 먹었어요. 다양한 음식을 먹어봤죠. 태국 음식, 멕시코 음식, 인도 음식. 남편은 한식만 고집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요. 저녁에는 산책을 했어요. 예전에는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남편이 못 나가게 했죠. 하지만 이제는 자유예요.
동네 공원을 걸으며 석양을 봤어요. 그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어요. 주말에는 더 자유로웠어요. 전시회도 가고 콘서트도 갔어요. 혼자 가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익숙해지니 오히려 편했죠. 제 속도로 제 취향대로 즐길 수 있었으니까. 요가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라 말이 잘 통했죠. 우리 여행 가볼까요? 누군가 제안했고 우리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갔어요. 60대 여성 넷이서요.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맛있는 거 먹고 예쁜 곳 구경하고 밤에는 수다 떨고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니.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그때는 때가 아니었나 봐요. 지금이 우리 때인 거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작은 애가 집에 놀러 왔어요. 엄마 완전 젊어지셨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그래? 엄마가 행복해서 그런가 봐. 엄마 보니까 저도 용기가 생겨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 큰애도 차츰 제 결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처음엔 엄마만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빠한테 전화 받아보니 알겠어요. 아빠는 정말 엄마 얘기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괜찮아. 너희도 충격이었을 거야. 엄마가 행복하면 저희도 좋아요. 엄마 웃는 거 보니까 저희도 기분 좋아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10kg 빠졌어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었는데 활동량이 늘고 스트레스가 줄어서인 것 같아요. 옷 스타일도 바뀌었죠. 예전에는 늘 어둡고 편한 옷만 입었는데 이제는 밝고 예쁜 옷을 입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바뀌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요.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었구나.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편집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60대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책이었는데 제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죠. 선배님 덕분이에요. 진짜 60대의 마음을 아시니까 편집이 살아있어요. 사장님이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어요. 물론 받아들였죠. 65세의 정규직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작년 연말 회사 송년회가 있었어요. 다들 한 해를 돌아보며 소감을 말하는 시간이었죠.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행복한 해였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냐고 했지만 저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65세에 이혼했고 65세에 취직했고 65세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65세에 드디어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정작 나는 없었죠. 이제야 나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전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20년은 더 살 텐데 그 20년을 제 것으로 만들 거예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올해로 이혼한 지 2년이 됐어요. 매일이 새로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기대돼요. 혼자 하는 식사도, 혼자 보는 영화도, 혼자 하는 여행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 자유가 더 소중해요. 얼마 전 요가 학원에서 한 남성분이 차를 마시자고 했어요. 70대 초반의 신사분이었죠. 거절했어요. 아직은 혼자가 좋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죠. 그것도 제 선택이니까요. 딸들이 물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후회는 30년 동안 참고 산 거야. 이제는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을 거야. 오늘도 저는 요가를 하고 출근을 하고 책을 편집하고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와인 한 잔을 할 거예요. 이게 제 삶이에요. 65세에 시작한 온전히 저만의 삶. 누군가는 말해요. 그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냐고. 저는 답해요. 숨 쉬고 있는 한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인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용기를 주는 사연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 속에 갇혀있던 한 여성이 65세의 나이에 비로소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 많은 분들께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것 같아요. 주변의 시선과 편견,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내린 용기 있는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친구들, 무엇보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그녀의 이야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후회는 30년 동안 참고 산 거야. 이제는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을 거야. 이 말이 특히 가슴에 남네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동안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